무조건 여기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에서 끝납니다. 그럼 실행 이렇게 하겠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함수 호출됐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누가요? 자바가 이렇게 가요. 더 정확히 여러분들의 자바 JVM이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로 가서 이거를 읽어서 실행을 해줘요. 실행해주고 실행해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열로 되돌아갑니다. 호출했던 거. 요걸 리턴이라고 해요. 그쵸? 다시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 한번 실행해서 코드 1, 2, 3이 나오죠. 다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걸 좀 보기 위해서 24번째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빨간 점으로 벌레 모양 디버그 실행을 해주면 여기서 멈추죠. 콘솔 창 보시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F7이에요. 단축키. 잠깐만요. 자, 포인트가 왜 안 먹을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찍어줄게요. 25번째 라인에다가 25번째 라인을 찍어주시고 F7 누르면 한 줄씩 실행하죠. 한 줄씩. 요거 지금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지금 실행할 단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걸 이제 실행하죠? 여기로 넘어가요. 하고 끝나죠? 다시 끝나면 여기로 넘어가야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기서 다시 끝나면 여기로 넘어가야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실행되고 함수 호출되면 함수로 넘어가죠. 실행하고 이 함수가 끝나면 아직 메인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의 시작이고 프로그램의 끝은 메인의 끝이에요. 근데 아직 요게 아직 실행이 안 됐죠.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끝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자신을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리턴이라고 해요. 함수가 끝나면 호출한 부분으로 리턴한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요 디버그 모드로 요거 실행했고 A 찍히겠죠? E 찍히고 E 찍히고 A는 2에요. 찍히고 함수 호출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코드 1 찍히고 코드 2 찍히고 코드 3 찍히고 리턴해요. 리턴 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실행하죠. 그 다음 코드 4 찍히는 거예요. 실행 순서 아시겠죠?
이 긴 코드를 제가 3줄밖에 안 했지만 함수가 길면은 막 30줄도 넘어갑니다. 그거를 여러 번 써야 되는데 막 30줄을 복사해서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줄짜리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저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게 무슨 또 이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바꿔야 돼요. 코드 1, 2, 3이었는데 코드 4를 추가해야 돼요. 원래는 3번 추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저장된 코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4로 코드 4를 추가해주면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 와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적용돼요. 여기도 적용, 여기도 적용, 여기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1, 2, 3, 4, 1, 2, 3, 4, 1, 2, 3, 4. 자, 그래서 안 쓸 이유도 없고 반드시 써야겠죠. 반드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가장 큰 목적과 기본적인 호출 방법과 정의 방법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진짜 제대로 쓰려면 지금은 함수가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함수. 근데 함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함수에다 뭔가 우리가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 함수는 이제 잠깐 가릴게요. 자, 함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일단 4개의 변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만 이 규칙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당연하게도 함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만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함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또 만드시면 돼요. 자,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네, 간단한 이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개가 먼저 더해져서 최종 결과값이 나오고 그 최종 결과값이 리절트라는 곳에 변수에 다시 대입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볼까요? 이거 출력. 자, 그럼 이거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호출하면은 이렇게 4줄이 실행이 되면서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좀 할게요. 밑에다 할게요. 여기 호출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지웁니다. 이제 요거 필요 없습니다. 30이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시작은 무조건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요거 하나 정도 적어놔요. 메인 함수 시작. 그리고 요 끝에 메인 함수 끝.
메인 함수 시작과 끝 사이에 30이 나왔습니다. 요거죠, 요거. 이게 실행된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를 쓸 때마다 30이 나와요. 난 30 말고, 난 10 더하기 20 말고, 난 100 더하기 200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100, 200. 300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플러스를 두 번 쓸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때는 30, 이때는 300. 이때는 10 더하기 20 하고 싶고, 이때는 100 더하기 300 하고 싶으니까 100 더하기 200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얘가 30이 나올 수가 없죠. 얘를 30으로 출력하겠다고 또 10,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둘 다 30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방법은 뭐다? 자, 이 함수의 기능은 알겠어요. 더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으면 더하는 거는 함수 네가 해주되 이 값은 내가 정해줄게 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여기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10이랑 20이랑 값을 함수가 이 처리하는 이 num1과 num2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과 20 말고 우리가 이 괄호 안에다가 넣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num1과 num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입을 여기서 하지 않고요. 함수에서 하지 않고 얘를 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됐죠? 순서에 맞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10이 여기 첫 번째 변수 num1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20이 여기 num20, num2로 들어와요. 최종 30이 나오겠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했죠? 30이 나왔고 300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에서의 그 입력이.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했죠? 30이 나왔고 300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에서의 그 입력이에요. 입력. 함수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자, 그리고 여기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딱히. 내가 만약 3개를 넣고 싶다. 3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3개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한 없어요.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냥 개수 제한 없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개수를 정하지 않고.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렇게 함수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값을 제 맘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되셨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단축키는 Shift F9입니다. 자, 이번엔 이 출력문 말고
요 변수의 상태를 볼 건데, 자, F7 자, 플러스를 호출을 하죠. 그럼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num 1, 2, 3에 10, 20, 30이 세팅이 된 거 보이시죠? 요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했죠. 출력했어요. 60이 나왔을 겁니다. 60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리턴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플러스를 한 번 더 호출하죠. 또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 200, 300이니까 넘어갔을 때 num 1, 2, 3이 100, 200, 300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또 함수가 시작이 되죠. 리절트는 600이고 60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끝나면 리턴 함수 끝.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함수로 넘어가는, 그래서 함수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순서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함수 이 정의하는 부분,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를 보통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죠? 없어도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결과를 잘 내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함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라는 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